이번 시간에는 문서 계산에 사용되는 수학 함수와 삼각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식 탭에 보시면요, 우리 수학 삼각 함수 범주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 함수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할 일은 많지가 않은 게요. 이 함수 중에 수학 삼각 함수 중에는요, 이 수학 계산식, 뭐 수식이라든지 우리 복잡한 어떤 계산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바로 sum. 우리가 합계를 낼 때 쓰는 이제 sum이라는 함수고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이 서브 토탈이라는 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 우리가 결과값들 중에서 우리가 도수점이 나온 결과값들을 좀 더 정리하기 위한 라운드 다운, 라운드업 한 이 정도의 함수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합계를 구하는 것을 많이 지금까지 다뤄봤었고요. 뭐 간단하게 equal, 이 sum으로 시작한 다음에 지정된 범위만 설정하면은 sum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합계가 나온 것은요, 드래그해서 우리가 원하는 셀까지 드래그하면은 자동으로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 상대 참조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옆에요, 90점 이상의 합계라고 제가 셀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합계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블럭 지정한 범위 내 모든 값들을 더한 것들, 합을 낸 것들이 바로 합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0점 이상 조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90점 이상이 몇몇일까요? C5에 있는 95와 E5에 있는 90, 이 두 가지만 조건에 맞을 겁니다.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개의 합계는 몇이 되는 것입니까? 90이기 때문에 더한 합계는 즉 185가 돼야 맞을 겁니다. 185. 자, 이거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내가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합계를 구할 때는요, sum if를 사용합니다. 이 if라는 것은 여러분들 논리 함수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if가 붙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sum if인데요. 조건에 맞는 것만 합계를 내란 뜻입니다. 자, 이 sum if를 사용하기 위해서 equal sum if를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범위 네 군데겠죠. 자, 여러분들 sum이나 average 같은 기본 함수를 사용할 때도요, 여러분들 지정하는 조건의 범위들, 이 범위들을 좀 잘 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과값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식을 잘못 구성해서 그런 경우가 가장 많지만, 그것보다도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요, 조건 범위, 우리가 지정하는 조건 범위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건 범위를 선택했고요. 콤마. 자, 여기다가 조건을 넣어야 되겠죠. 자, 90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뭐하고? 90하고. 자, 가로 닫고 제가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근데 에러가 나오죠? 왜 에러가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 조건을 넣으실 때는요, 이렇게 넣지 마시고 따옴표, 꼭 따옴표로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따옴표라는 게 사용될 때 보시면은 문자일 때는 따옴표를 사용하고 숫자일 때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식에 사용하는 인수가 숫자일 때는 사용하지 않고 문자일 때는 사용합니다. 특히 셀 서식 적용할 때도 많이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sum if와 같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입력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따옴표를 이용해서 90 이상이라고 조건을 놨습니다. 자, 계산 결과는 185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C5의 값이 95고요. E5의 값이 90입니다. 두 개를 제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블럭을 설정해 보니까요, 아래에 합계가 몇이 나왔습니까? 185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수식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각각 상대 참조에 맞게 복사가 됐을 텐데요. 맨 아래에 있는 185, 한번 중간에 있는 값으로 해볼까요? 280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를 보니까 92, 옆에 92, 96. 세 개의 셀이 90 이상이 되어 있네요. 자, 세 개의 셀에 대한 합계를 보니까 몇이 나왔습니까? 280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90점 이상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sum if는 sum과 다르게 sum은 지정된 범위의 합계를 구하지만 sum if는 수식 안에 여러분들이 만든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만 계산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균은 수학 삼각함수에 있지는 않은데요. 자, 합계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평균, 에버리지가 있죠. 에버리지 어떻게 사용하죠? 블록을 설정하면은 그 해당 범위에 대한 평균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보니까 평균값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89.4285714. 예, 밑으로 계속 소수점이 많이 나오네요. 자, 옆으로 한번 복사해볼까요? 자, 복사 합계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셀로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핸들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소수점이 안 나오는 정수로 떨어지는 평균도 있지만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즉 소수점이 표시되는 평균도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요. 이런 경우에 간단합니다. 홈탭에서요.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를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만 나오도록 이렇게 한 자리만 더 나오도록 소수점 밑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보기 좋은 문서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릿수 늘림과 줄임을 이용하지 않고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라운드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퀄 평균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평균을 한번 구하는데요. 자, 1차 평가, 총무부의 1차 평가부터 4차 평가까지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엔터. 엔터를 치니까요. 89.75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89.75가 아니라 89.7까지만 표시하고 싶어요. 자, 다시 말하면 소수점 밑에 자릿수 한 자리까지만 표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89.75. 자,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에버리지 앞에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함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가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중첩 함수겠죠? 두 개의 함수를 쓰고 있으니까요. 자, 라운드라는 함수를 앞에다가 다시 한번 씌웠어요. 그 다음 에버리지, 이게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 콤마, 이 조건, 즉 C5부터 F5까지의 에버리지, 평균에 대해서 라운드, 소수점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몇 자리를? 콤마 1이라고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C5부터 F5까지, C5부터 F5까지의 평균을 구하라는 겁니다. 구한 값을 라운드, 소수점을 몇 자리까지 표현하느냐? 콤마 1,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자,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예, 89.8이 표시가 됐습니다. 89.8. 아까 89.75였죠? 근데 왜 8이 됐을까요? 예, 소수점은 4일 경우에, 1, 2, 3, 4일 경우에는요,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5, 6, 7, 8, 9일 경우에는 윗자리로 올려줍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수학 상식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 자리 올려서 89.8, 바로 첫째 자리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줍니다. 자, 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요. 자,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지정된 범위 내의 평균을 구하는 건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앞에다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우리가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수식을 그대로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하고 라운드 업과 다운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운드를 사용하면요. 제가 요 범위 좀 바꿔야 되겠죠. C5부터 F, 여기 같은 행이 아니기 때문에 요 범위를 블럭 설정하고, 자, 영업 1팀의 1차부터 4차 평가로 우리 범위를 바꿨습니다. 자, 제가 이 라운드 첫째 자리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삭제해서 평균만 구하는 수식을 만들겠습니다. 평균만 구하겠습니다. 엔터. 예, 88.75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아까처럼 만약에 라운드를 이용해서 중첩 함수를 만들면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놨을 때 과연 결과값은 몇이 나올까요? 88.8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5는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똑같이 아래에도 한번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이 빈칸에도 한번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옆에 인접한 셀 특판팀의 1차부터 4차 평가에 대한 결과, 그 중에 평균을 한번 계산하니까요. 92.75. 예, 뒷자리가 다 5로 시작하네요.
근데 라운드 업과 다운은 라운드와 틀린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라운드란 녀석은요, 자동으로 뒷자리를 계산해서 얘는 내려야 되는 숫자인지 얘는 올려야 되는 숫자인지 이 자릿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운드 업은요,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라운드 업, 자, 가로 열고 에버리지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콤마 1.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은 하는데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운드업, 무조건 올리라라는 겁니다. 자, 엔터를 눌러볼까요? 88.8. 야, 한 자리가 올라갔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제가 88.75로 제가 다시 한번 만들었는데 이 평가 점수를 제가 90점으로 바꿔볼게요. 이게 다 5단위로 좀 떨어지네요. 자, 91.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91.5.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 자리가 6, 2, 5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자리가 5가 반올림돼도 88.63. 3이니까, 2나 3이니까 첫째 자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다시 말하면 라운드를 적용했을 때 첫째 자리가 6만 남고 7이 되지는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한번 라운드업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라운드업은요, 무조건 정해진 자릿수로 값을 올리게 됩니다. 분명히 아래에 있던 이 5라는 숫자는 올라가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자릿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지금 88.6이 아니라 88.7로 무조건 강제로 반올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운드업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라운드란 녀석은요, 반올림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445입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를 계산하는데 라운드업이란 녀석은요, 무조건 계산이고 뭐고 없이 무조건 올린다라는 겁니다. 자릿수를 무조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라운드업입니다. 반대로 라운드 다운은요, 자릿수를 내립니다. 지금 보면은 92.75입니다. 만약에 소수 한 자리까지만 남기겠다, 그렇다면은 5에 의해서 당연하게 92.8이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라운드 다운은요, 절사를 하게 됩니다. 아래 값을 절사를 하게 되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남긴다. 예, 92.7이 되게 됩니다. 원래대로 라운드를 사용한다면은 92.8로 올라가야 정상이지만 라운드 다운은 업과 다르게 무조건 반올림을 하지 않습니다. 뭐 92.9가 되더라도 99가 되더라도 반올림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올림을 하지 않고 자릿수 아래로 내린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운드를 활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반올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는 정해진 자릿수로 끊는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릿수 늘림과 자릿수 줄임, 이 서식을 이용한 거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직접 수식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브 토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는 만능 함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만능 함수인지를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퀄 비어있는 칸에 서브 토탈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가로를 여니까요, 1, 2, 3, 4, 5, 6, 7, 8, 90 밑에 101부터 111까지 있는데 정확하게는 10개, 11개의 함수를 보여줍니다. 좀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봤지만 그냥 합계를 구할 땐 sum, 아니면 평균 구할 때는 average, 이런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니까 1번부터 11번까지 각각의 함수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썼던 우리 sum이라는 함수가 몇 번째에 있죠? 9번째에 있죠? 제가 9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9, 콤마. 자, 9번째 함수인 sum을 쓰겠다는 뜻이고요. 콤마. 이제 내가 어느 부분에 합계를 구할 건지를 지정해야 되겠죠. 자, 평가 점수가 있는 모든 셀들을 C4부터 F11까지의 모든 셀들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누르니까 결과가 몇이 나왔습니까? 2516. 즉 C5부터 F11까지 블록 설정한 부분은요, 결과의 합계가 251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려면요, sum이라는 함수 그냥 씁시다. sum이라는 함수를 입력하고 C5부터 F11까지 블록 설정하면은 2516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서브 토탈을 활용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필터링입니다. 필터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만 보기 위한 것이 바로 필터링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썸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합계를 구해가겠습니다. 2516. 전체에 대한 합계가 251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데이터 탭에 필터를 클릭해서 단추를 클릭하고요. 제가 기획팀, 연구소, 영업 1팀 이 세 군데만 제외하고 나머지 총무부, 인사과, 영업 2팀, 특반팀 이렇게 4개의 부서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은 서브토탈 옆에 함수가 뭐였죠? 썸이었죠. 썸에 보시면은 C5부터 F11, 즉 C5부터 F11 견제 감춰진 필터리 된 데이터까지 합계를 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니죠. 감춰졌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이 필터링한 데이터만 보고 싶다. 그럼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는 sum. 자, 이 필터링 된 부분만 다시 계산을 합니다. 예, 물론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필터를 해제했을 때, 자, 필터를 해제합니다. 해제해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올바른 값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만 제정되어 있어요? C5부터 필터링 됐던 아까 C9까지의 범위만 지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서브토탈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서브토탈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합계가 몇 번이었죠? 썸이라는 함수가 9번이었습니다. 9, 자, 이번에는요, 범위를 설정합니다. C5부터 F11까지. 자, 이 범위에 대해서 결과값, 합계가 얼마예요? 2516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팀, 연구소, 영업 1팀을 한번 해제해 보겠습니다. 확인. 자, 해제하니까, 필터링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4개의 부서만 나타났죠. 오른쪽에 보니까 서브토탈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으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값이. 근데 위에 보시면 C5부터 F11 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범위는 그대로 있지만 감춰진 셀들은 계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셀들만, 이 셀들만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자, 셀들의 계산값이 맞을까요? 블럭 설정해 보니까 아래에 1449, 예,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필터를 해제하겠습니다. 필터를 해제하니까요, 모든 데이터가 다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서브토탈의 결과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해놓은 합계값이 다시 2516, 블럭 설정한 부분이 바로 2516,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서브토탈이라는 함수는 여러 가지의 함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만능 함수인데요. 이 함수의 특징은 필터링된 데이터, 다시 말하면 시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만 계산한다는 게 바로 이 서브토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